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 판도를 뒤흔드는 진짜 주인공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한국 특유의 집념, 조선, 원자로, 방산 분야에서 모두 세계 정상권을 찍은 기술력, 그리고 세계 최강국들조차 부러워하는 생산 속도까지 갖춘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 지형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형 오커스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비확산 체제를 흔들지 않았고 핵기술을 군사적 야심이 아닌 철저한 평화 민수 기술로만 쌓아 올렸습니다. 원자로 설계 정비 인력 2,000명 이상, 세계 최상위급 조선 능력, 잠수함 건조 경험까지 갖춘 나라가 위험할 리가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을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전략적 필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잠 전력의 공백을 메꿀 유일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조건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외교적 마지막 문을 밀어젖히며 한국형 오커스를 현실로 만들지 그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는 일뿐입니다. 한국형 오커스 논의가 급격히 속도를 붙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미국 정부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된 심각한 전력 공백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핵잠 전력 유지를 위해 매년 최소 2~3척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조선소의 연간 실적은 한두 척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최근 감사 자료에서 공개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핵잠을 9척 건조하며 평균 주기가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보고 미국이 동아시아 수중 전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능력이 전략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선소의 블록 공정 자동화율은 평균 68%이며 잠수함 전용 도크 가동률은 9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장보고 3배치2는 20망의 이상의 하부 구조물 패널을 디지털화된 설계대로 조립해 오차 허용치를 1mm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 생산적 밀도가 핵잠용 원자로 모듈 통합에도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해군 내부 데이터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보유한 체계 통합 기술을 분석해보면 6,500톤급 플랫폼에 수직 발사관 10기 이상을 탑재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설계 난도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LA급의 12기, 버지니아급의 12에서 40기 구성과 비교하면 한국은 플랫폼 대비 화력 집중도가 1.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로 모듈입니다. 연구용 고출력 원자로의 국내 운전 경험은 40년을 넘어섰고 원자로 설계 인력만 2,08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호주가 향후 20년 동안 목표로 잡은 인력 규모인 약 1,700명 추산보다 이미 많습니다. 기술 인력의 유지율과 재교육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엔지니어 평균 경력은 14.7년이고 이직률은 3% 미만인데 이는 미국의 원자로 엔지니어 이직률이 13%인 것과 비교의 안정성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경우 기술 보안 체계의 유지가 쉬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 수치에서 증명됩니다. 방산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포인트는 한국이 이미 핵잠 설계급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잠수함용 전력 변환 시스템 연구에 1,2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로를 장착하는 국가만 접근 가능한 분야인데 한국이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은 미국에게도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수상함, 잠수함, 통합 전투체계 부분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LIG의 최신 전투체계는 초당 1,800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데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의 평균 데이터 처리량이 약 초당 1,200개보다 50% 이상 높은 성능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 부담 없이 바로 통합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정량적 수치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형 오커스는 단순한 외교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해답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 능력을 이용하면 동아시아 핵잠 전력 격차를 6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부 분석까지 나오며 협정 체결 가능성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동했습니다. 외신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을 조명하는 방식도 분명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준 오커스 체제가 탄생했을 때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그것을 100년 단위 전략체계의 대전환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같은 매체들이 한국을 언급하며 흡사대자비처럼 또 하나의 오커스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군사균형의 한가운데서 한국이 사실상 없으면 안 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잠 생산 체계가 무너지고 중국은 핵잠을 쏟아내며 해군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외신들은 한국의 조선 원자로 잠수함 기술력이 이미 대체 불가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한 척 나오기까지 7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장보고3 배치2를 48개월 만에 완성하는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조선 효율은 미국의 1.7배, 비용 절감 효과는 30%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외신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미국이 의존할 국가는 한국뿐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직접 전달했다는 국내 보도가 나오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흐름에서 등장한 개념이 한국형 오커스입니다.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묶어두고 있어 사실상 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오커스로 그 장벽을 뚫어낸 선례가 존재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은 같은 문을 훨씬 더 쉽게 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해군은 향후 20년간 최소 40척의 핵잠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 조선소 능력으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을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균열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만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놓치면 전략이 무너지는 필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 해군이 10년 내 자체적으로 원자로 포함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장보고3에 적용된 AIP 고성능 배터리 대형 선체 구조물 통합 능력은 이미 핵잠 설계 경험에 준하는 기술 수준이며 조립 자동화율과 도면 표준화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조선 산업 자체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호주와 결정적으로 대비됩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체결했지만 정작 자국 조선 산업이 붕괴되어 핵잠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호주는 결국 신규 조선소 건설과 대규모 인력 재교육에만 최소 36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자체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6,5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도크, 자동화 용접 시스템, 원자로 모듈 검증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즉시 생산이 가능한 국가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형 오커스는 호주 오커스보다 더 빠르게 실행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호주는 기술을 주고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기술만 열어주면 5년 안에 첫 핵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3일 3,000톤급 잠수함 수출 대박 영상입니다. 유사시 한반도 영해를 수호하고 임무에어 깊숙이 들어가 국가 전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해군이 단독작전이 가능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준장급 지휘부대인 해군 구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시키고 사령부로 재편한 겁니다. 해군 창설 70년 만이자 해군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한 지 2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처음 공개됐을 때 덩치와 기술 스펙 면에서 세계 군사 강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현재는 폴란드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이 잠수함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잠수함은 가성비 측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는 데다 한국 특유의 운영 노하우 패키지가 함께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운영 노하우 패키지에는 잠수함 선체 정비 기술, 훈련 교범,
해상 실전 운영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이는 막 잠수함 전력화에 뛰어든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잠수함 수출에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힙니다. 나토 가맹국인 폴란드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아도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이나 유럽 측과의 기술 협정 등이 추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국의 잠수함 시장 진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갖춘 기술적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제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한국 잠수함보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해양 강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한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산 잠수함이 폴란드나 캐나다에 수출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의 수출 대박 신화를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력이 꽃피우기 전 AIP인 공기 불효 추진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던 과정에서 담당 연구진들은 뜻밖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계약된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개발 계획 자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던 겁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연구원들이 작업을 하던 연구동 건물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 실험 장비와 핵심 설계도가 물에 잠길 위기까지 닥쳤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개발 환경에서 우리 연구진들은 휴일도 없이 야전 침낭을 깔고 자며 시스템을 지켜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내부 문서에 일부 기록되었을 정도로 국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악조건 속에서 끝내 AIP 시스템을 사수해낸 것이 지금의 한국형 잠수함 기술력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받았지만 재래식 잠수함 기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AIP 시스템은 순전히 한국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도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중도 포기한 하청업체 대신 직접 뛰어들어 마침내 잠수함에 완벽히 통합된 독자 기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잠수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강점은 작전 요구 사항에 따른 맞춤형 설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잠수함은 흔히 수출용과 자국용을 분리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국 해군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스펙을 만족하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니즈에도 맞춰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잠수함은 해외 평가에서 처음부터 고성능으로 설계된 하드웨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초도함은 개발 초기부터 소음 억제, 무장 발사 시스템, 충격 진동 흡수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중 AIP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 없이도 잠수함이 장시간 잠항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로 소음 억제에 있어 다른 추진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의 디젤 엔진에 의존하던 잠수함들은 일정 시간마다 스노클링을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야 했지만 AIP 시스템 덕분에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잠수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이 겪은 숨겨진 이야기라면 잠수함 내부 진동 제어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고체 물질 간 접촉 진동은 흡음 차음 기술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수중이라는 특수 환경에선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실험실에서 잘 통제된 환경으로는 소음 수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지만 실제 해상에서 수압과 물의 온도, 염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예측지 못한 잔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미세한 진동을 잡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해군 잠수함사와 협력해 다이버들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해저에서 잠수함 외판의 진동 강도와 음향 특성을 직접 측정해가며 소음 원인을 분석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개발 시험인데요. 한국이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한국이 이렇게 큰 재래식 잠수함에 이 정도 성능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의욕과 기대가 공존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스펙만 놓고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반열에 올랐습니다. 독일조차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룬 기술적 성장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전류전지와 리튬전지를 동시에 탑재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속 항속 능력 문제를 다양한 전력 공급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극복해낸 사례입니다. 특히 대형 잠수함임에도 수직 발사관과 수평 발사관을 동시에 장착해 유연한 전투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독특한 운영 개념에 맞춰 자중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음원을 체계적으로 분산 배치해 적 잠수함과 대잠 초계기의 음탐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 은밀성이 가장 큰 무기인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음입니다.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은밀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소음을 억제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반감됩니다. 이는 중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잠수함들의 엄청난 소음 때문에 은밀성이 결여되어 주변국의 민간과 군에 발각되는 보도기사를 여러 접한 것도 소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설계했을 때도 가장 애먹은 부분이 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기계와 인원이 들어가니 금속이 맞물리고 전동기가 회전하며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유체 소음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잠수함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적에게 노출되어 발각되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들은 이중방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선체 내부 바닥부터 장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진동 흡수제와 방음벽을 설치해 외부로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한 겁니다. 심지어 기계실 주위를 여러 겹의 충격 방지 패널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내부 소음이 해수로 전달되는 경로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노하우는 해외 잠수함 개발 국가들도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소음 억제라는 건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복합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장발사 체계입니다. 현재 장보고 3급 잠수함에는 영국산 무장발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독자 무장발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무장발사 시스템은 잠수함 전투 능력의 핵심으로 어뢰와 미사일 발사 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잠수함 건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무장발사관의 내열, 내충격 성능, 탄도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발사 순간 발생하는 음압까지 고려해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한국 잠수함에 장착되는 무장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잠수함 기술에서 무장 발사 시스템을 완벽히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미사일 혹은 어뢰를 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과 충격은 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소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진동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발사 직후 즉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은 소음과 발사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해상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잠수함은 미래 잠수함 분야로 확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형 잠수함과 소형 무인 잠수함을 연동하는 멈티 기술입니다. 이는 거대한 모함급 잠수함이 해저를 잠항하면서 여러 대의 미니 무인 잠수함을 동시에 운영 통제하는 개념인데요. 수중통신은 전파가 거의 통하지 않아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연구진들은 음파레이저, 광섬유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실험하며 무인 잠수함이 모함과 끊임없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잠수함들을 재편성해 적 해역 깊숙이 투입하거나 기뢰 제거 및 정찰 임무를 맡기는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멈티 기술이 완성된다면 해양 전투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잠수함 기술자와 해군 관계자들의 궁극적인 꿈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강대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 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공식화된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기술력을 단계적으로 쌓아온 한국이 머지않아 원자력 추진 체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 해군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핵연료 사용에 관한 국제정치적 제약이 커서 바로 착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잠수함 기술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리하자면 AIP 시스템부터 소음 제어, 무장 발사 체계, 그리고 무인 잠수함 멈티 기술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간에 포기해버린 하청업체를 대신해 위험을 감수한 하나오션의 도전과 급박한 개발 환경 속에서도 연구진들이 보여준 집념, 그리고 한국 해군의 철저한 실전 요구사항이 맞물려 일으킨 시너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